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6의 값이 마이너스 2이고 이 식이 성립할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AN에서 A6이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2이고 A는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D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A의 값은 3, 8, 13이 될 거고 어떤 경우에서든 A의 값이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는 무조건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D는 무조건 음수이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 A1, 절대값 A2 이렇게 쭉쭉 해서 절대값 A7과 절대값 A8까지 더해줄 것이고 이 값은 4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AN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A7, A8까지 더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AN의 부호를 알아봐야겠죠. A1부터 A8까지 써주도록 할게요. 이때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A7과 A8은 음수가 되겠죠. 첫째 항이 양수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A5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4는 0이 되고 나머지 A2와 A3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A1, A2, A3, A4, A5까지가 양수가 될 거고 A6부터는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한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우선 A4까지는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해줄 것은 절대값 A5, 절대값 A6, 절대값 A7, 절대값 A8을 더한 것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이 값에다가 42를 더한 값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줄게요. 이때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2로 묶고 옆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이 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이때 지금 성립하지 않죠. 이거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21이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워주고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번에는 A5까지 양수의 값을 가지죠. 따라서 이 위의 식에서 A5는 그대로 나와주기 때문에 A5까지는 고려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써주면 절대값 A6, 절대값 A7, 절대값 A8을 더한 값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이 식에다가 42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개는 모두 음수이니까 마이너스를 씌워주고요. 그대로 써줄 수 있겠죠. 얘를 옆으로 넘겨주면 2로 묶어주고 이 값이 마이너스 42가 되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1이겠죠. A6 플러스 A7 플러스 A8은 3A 플러스 18D가 될 것이고 아까 구했던 A는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3으로 먼저 묶어주고 플러스 18D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5D 플러스 18D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1이고 3D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는 여기에 넣어주면 23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1부터 8까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사용해 줄게요. 2분의 8 곱하기 2A 플러스 7D가 될 것이고 약분해주고 8A 플러스 28D이고 8A는 184, 28D는 마이너스 140이 됩니다. 따라서 44가 되고요.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의 값이 주어져 있고 gx가 있을 때 이 g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g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g'x를 구해줄게요. g'x는 미분해주면 fx가 될 거고 f2는 0이 되겠죠. fx를 봐주면 x가 양수인 범위에 넣어줍니다. a 플러스 6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고쳐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fx의 개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좌표가 그어질 때 우선 음수인 부분부터 보면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x가 음수인 부분 먼저 그려볼게요. 그때 그는 마이너스 2를 가질 것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똑같이 y절편이 마이너스 6일 것이고 x절편은 2니까 이런 식의 1차 함수가 됩니다. 이것이 fx의 개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gx가 극대값을 갖는 x를 구해주면 gx를 미분한 함수는 fx니까 지금 여기에서 gx를 미분해준 함수가 fx, 즉 이 개형이니까 이때는 극소를 가지고 이때는 극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gx의 극대값은 g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를 적분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까지 적분한 요만큼의 넓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ft는 음수인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될 거고요. 적분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해준 값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64 플러스 24 플러스 24가 됩니다. 괄호 안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이고요. 플러스 붙여서 16 대주고 마이너스 2, 10, 26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이 주어져 있고 원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 때 선분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Q를 그어줄 수 있고 이때 선분 QA와 선분 Q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각각의 길이는 6루트 10이 됩니다.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 이 각 ABC의 마주보는 각 CQA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마주보는 코사인 CQA의 값은 8분의 5가 되고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코사인 값은 720분의 720 마이너스 AC의 제곱, 이 값이 8분의 5가 될 것이고, 약분해주면 선분 AC의 제곱은 270이 되어서 선분 AC는 3루트 3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3루트 30이겠죠? 그리고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삼각형 ABC를 봐줘야겠죠. 문제에서 선분 AB의 2를 곱한 값이 선분 BC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때 선분 AB를 A로 잡고 선분 BC를 2A로 잡을게요. 그래서 코사인 ABC 구해주면 4A 제곱분의 5A 제곱 마이너스 270은 8분의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4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바꿔줍니다. 5 약분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08은 A 제곱이 되고 3A 제곱은 108이므로 A는 6이 됩니다. 이거 지워주고 다시 써주면 여기는 6, 여기는 12가 되겠죠. 문제에서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사인 CDB분의 선분 BC가 반지름의 2배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선분 BC는 10이고 사인 CDB는 사인 3분의 2파이와 같죠.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 아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약분해주고 2루트 3분의 6을 해주면 4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두 정수 AB에 대해서 함수 fx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고, 이 gt가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fx의 형태를 그려서 어떻게 돼야 불연속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fx가 양수인 부분에 보면 y는 5라는 값이 있을 때 여기 식은 0에서 접하고 3을 지난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3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극값을 갖는 x가 2라고 할 수 있죠. fx식에 2를 대입해주면 8-12 플러스 5는 1이니까 이 y값은 5가 되고 이 y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수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음수인 부분은 2차 함수가 될 텐데 이때 축이 x는 a가 되겠죠. 그렇다면 a의 부호를 통해서 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줄 수 있는데요. 우선 a가 0일 때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릴 함수는 a는 0인 경우이고요. a가 0인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움직이면서 언제 불연속점이 2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일단 여기서 한 개 생기고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에서 분기점이 생기고요. 또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나면 2점에서 만나니까 이때 총 3개 생기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될 것이고, 이번에는 이 음수 함수를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음수 함수의 y절편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한 개 생길 것이고, 계속 3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2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때 불연속인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순서상을 구해주면 a가 0일 때니까 0, b가 되겠죠. 네, 지금 이 함수의 개형을 보면 a가 0이니까 2차 함수의 y절편이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한 값이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이 1이 되겠죠. a의 값이 0이니까 날려주고, 그러면 b의 제곱이 1이고요. b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0,1이고 두 번째 경우는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었고, 다음은 a가 양수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A가 양수인 경우를 해주도록 할게요. A가 양수인 경우는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부분에서는 되게 일부분만 보이겠죠. 따라서 형태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때 불연속을 알아볼게요. 우선 계속 만나지 않다가 이 점에서 한 개부터 만날 것이고,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부터 또 분기점이 생기겠죠. 계속 세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이때 불연속은 3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음수인 부분은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함수를 조금 더 올려서 y는 1까지 가주게 되면 이때 불연속점을 보면 우선 여기 한 점에서 불연속 될 거고, 계속 세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이때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도 이 함수의 y절편이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일 것이고, 이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a는 2일 것이고, 이때 b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세 번째 경우는 a와 b의 순서쌍이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를 해주도록 할게요. A가 음수일 때는 축이 왼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의 형태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때 불연속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때 불연속점 1개, 2개, 3개, 4개가 될 거고요. 이때는 안 되니까 이번에도 조금 더 올려봐야겠죠. 얘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1개 될 것이고, 이때 2개, 이때 3개가 됩니다. 이때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fx를 조금 더 올려줘야겠죠. 조금 더 올려줘서 이렇게 만날 때 불연속점을 찾아보면 이때 한 점에서 불연속일 거고요. 계속 4점에서 만나다가 이때 또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식이 2개가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우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y절편인데, 이 y절편이 y는 5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절편이 5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5가 되고, 이 점인데 이 점은 2차 함수의 축이니까 x는 a가 되겠죠. 따라서 fa는 1이 됩니다. fa를 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정리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 되겠죠.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구한 식과 대입해줄게요. 이 식에다가 넣어주면 a제곱은 4가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a제곱은 4를 이 식에 넣어주면 b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네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1, 다섯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워주고 경우만 모아줄게요. 그러면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총 5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킬 때 A5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N이 4일 때 해볼게요. N이 4일 때 A5는 A4 또는 10-A4일 거고요. 이때 범위도 그대로 대입해줍니다. 이 값이 5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A4는 이때 5가 되겠죠. 이때는 A4가 5가 돼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A4는 5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살려주고 N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N을 3을 대입하면 A3 또는 7-A3일 거고, 범위도 똑같이 적어줍니다. A4가 5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5가 돼야 되고, 그때 A3은
우선 첫 번째 경우에서 5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7-A3이 5가 되려면 A3이 2가 돼야 되는데 이 조건 만족시키니까 가능한 A3의 값은 5와 2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n자리에 2를 넣어줄게요. A3은 A2 또는 4-A2일 것이고 그때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값이 5 또는 2니까 가능한 A2는 일단 A3이 5일 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A2가 5일 때 가능하고요. 4-A2가 5가 되려면 A2는 -1이 돼야 되는데 조건 성립하니까 -1일 때 가능하고 다음은 A3이 2일 때를 볼게요. A3이 2일 때 A2는 2여야 되는데 조건에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4-A2가 2가 되려면 A2가 2가 되면 되니까 이때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n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A2는 A1이 되겠죠? 범위도 써주고 1-A1이 됩니다. 우선 A2가 5일 때 먼저 볼게요. A2가 5일 때 A1은 5 되고요. 여기에서 1-A1이 5가 되려면 -4여야 하는데 이때 만족하죠? -4 될 것이고 A2가 -1일 때는 이때는 범위상 안 되겠고요. 이때는 1-A1이 -1이 되려면 A1이 2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마지막으로 A2가 이거일 때 A1은 2 가능하겠죠? 범위에서. 그리고 1-A1이 2가 되려면 A1이 -1이어야 되는데 이때도 가능하죠. 따라서 가능한 모든 A1의 값은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을 모두 곱해주면 4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f(gx는) gx일 것이고 이때 gx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ft는 t겠죠? 이때 fx가 주어져 있으므로 넣어줍니다. 2t제곱 플러스 2t-1은 t가 될 것이고 2t제곱 플러스 t-1은 0이 되겠죠. 방정식 풀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t는 -1 또는 2분의 1이 됩니다. 앞에서 gx를 t라고 했죠. 따라서 gx는 -1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gx 자리에 식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1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인 경우이죠. 단위원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 우선 첫 번째 경우 보면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1인 경우죠. 그때는 이때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x값은 파이가 될 것이고 지금 범위가 x는 0부터 12 사이인 거죠. 이때 우선 파이 되고요. 한 바퀴 돌아서 3파이 될 것이고 5파이 이렇게 계속 되겠죠. 지금 이 3분의 파이 x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한 x의 값들은 3, 9, 15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x의 값들은 3과 9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때 선을 그어주면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될 것이고 쭉 나열해서 써주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한 바퀴 돌아서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 x의 값이 이거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1, 5, 7, 11이 됩니다. 문제에서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과 9, 1, 5, 7, 11을 모두 더해주면 36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36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선 a의 x제곱 플러스 2 로그 ax 플러스 2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준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때 ax제곱은 이렇게 있고 로그 ax는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난다고 할 때 이렇게 그어질 거고 각각의 점을 a와 b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곳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y좌표가 2분의 19죠. 평행이동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y좌표는 2분의 15가 되겠죠. 이 중심은 y는 x를 지나기 때문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중심은 2분의 15, 2분의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행이동을 한 후에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로그 a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긋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중심은 우선 아까 2분의 15, 2분의 15에서 x는 평행이동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대로 2분의 15, 2분의 19가 됩니다. 선분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A와 B의 좌표를 해주면 A가 P, Q일 때 B는 15-P, 19-Q가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구해주면 15-2P분의 19-2Q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9-2Q는 2P-15가 됩니다. 정리해주면 2Q는 34-2P이고 Q는 17-P가 됩니다. 이때 Q 자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는 P, 17-P일 것이고 B는 15-P, P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넓이가 2분의 121이라고 했는데요. 넓이가 2분의 121이라는 말은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일 것이고 지름은 11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가 11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길이 구해주면 15-2P의 제곱이 되고요. 또 15-2P의 제곱이 되겠죠. 이 길이가 11루트 2일 것이고요. 제곱해주면 15-2P의 제곱 곱하기 2는 2 곱하기 121이 될 거고 이 약분해주고요. 15-2P의 제곱이 121인데 일단 A와 B가 모두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15-2P는 11이 될 것이고 P는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A에 대입해주면 A는 2,15가 될 거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2에서 만나는 점이 A니까 대입해주면 15는 A제곱 플러스 2가 되고 A제곱은 13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의 값은 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fx의 식이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이 범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gt는 이때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함수 fx의 개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x제곱 곱하기 x-3 플러스 8이 되겠죠. 이 말은 직선 y는 8에 대해서 0에서 접하고 3을 지나는 3차 함수가 됩니다.
y는 8 먼저 그려주고, 이때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fx가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형태니까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t부터 t 플러스 2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함수는 t일 때의 함수이고요. 이 함수를 t 플러스 2까지 연속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감칠하듯이 함수가 연속해서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림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가장 값이 큰 점들을 이어서 이런 함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이 점이 알파, 이 점이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우선 t일 때 fx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요. t 플러스 2일 때 fx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알파와 베타의 좌표를 구해줘야 하는데요. 이 까만색 함수는 ft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이 파란색 함수는 ft라고 할 수 있죠. 알파 먼저 구해주면 지금 까만색과 파란색 함수가 만나는 교점인데요. 이 파란색 함수는 그대로 써주고 이 까만색 함수를 볼 때 이 부분은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니까 마이너스 ft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때가 알파를 구할 때 식이고요. 정리해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은 마이너스 붙이고 t의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되고요. 정리해서 옆으로 넘겨주면 우선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이 0이 됩니다. 2로 약분해주면 이 방정식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넣어주고 이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타의 값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베타를 보면 베타는 그냥 ft와 ft 플러스 2를 연립한 값이 되겠죠.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이고 ft 플러스 2는 t의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입니다. 다 지워질 수 있고요. 계산해주면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는 0이 되고 2로 약분해줄 수 있겠죠. 6t 플러스 1은 0이고 근해 공식으로 t값 구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텐데 지금 문제 범위에서 보면 베타는 양수죠.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 베타의 값이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n 플러스 n 루트 6이라고 했고 알파와 베타를 곱해주면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따라서 m은 3이고 n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n의 값은 2라고 할 수 있고요. 정답은 2가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n, b, n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연립해서 먼저 좌표를 구해줍니다.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과 2nx를 연립해주면 2nx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인수분해 해주면 합차 공식 써줄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줄 수 있겠죠. x-n 플러스 1 곱하기 x-n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것이고 이때 x값은 n-1과 n 플러스 1 될 거예요.
우선 an을 n-1로 잡아주고 y는 2nx에 넣어주면 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요. bn을 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똑같이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N, BN,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N이라고 할 때 삼각형 AN, BN, P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 원을 그려줘야겠죠. 좌표 평면을 먼저 그어주고 중심이 2,0이니까 중심 찍어주고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줍니다. 이때 문제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ENX와 만나는 점이 AN과 BN인 거니까 이때 기울기는 모두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이때 AN과 BN을 예를 들어서 표시해보면 이때 이 두 점이 될 것이고 이 두 점과 어떤 원 위의 점 P라고 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은 이 점에서 가질 수 있겠죠. 또 이렇게 AN과 BN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도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때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PN의 좌표는 이 점인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AN, BN, P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SN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때 PN의 좌표는 3,0이 될 것이고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이제 넓이 SN을 구해줘야 하는데 AN, BN이 너무 복잡하니까 넓이를 구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넓이를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구해주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점을 설정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원점을 하나 지나고 A를 1,2, B를 마이너스 2,3으로 하고 좌표에 나타낼게요. 이게 원점 5가 될 것이고 1,2인 A가 있고 마이너스 2,3인 B가 생기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구워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때 넓이는 우선 원점이 0,0 다시 써주면 A는 1,2 B는 마이너스 2,3이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면 2분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A의 X좌표와 B의 Y좌표를 곱한 3을 써주고 A의 Y좌표와 B의 X좌표를 곱한 마이너스 4를 빼줍니다. 그러면 절대값 씌워줘서 답이 2분의 7이 될 거고요. 이렇게 조금 빨리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형에서 B가 마이너스 2,3이니까 이 길이는 2와 3일 것이고 A가 1,2니까 이 길이는 1과 2가 되겠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안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아랫변 더해서 5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해주고 높이 3 곱해줍니다. 2분의 15가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B에 대한 사각형 먼저 보면 밑변이 2고 높이가 3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3일 것이고 A에 관한 삼각형 보면 높이가 2고 밑변이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4를 빼줍니다. 4를 빼면 2분의 7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이 공식을 사용해서 구했던 값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한 점이 무조건 원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AN, BN, PN을 변형해 주도록 할게요. AN, BN, PN 중에 0,0으로 만들기 가장 쉬운 점은 PN이니까 얘를 0,0으로 해주면 각각의 X에서는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 할 것이고 Y는 변동이 없겠죠. 그래서 나타내주면 우선 PN의 프라임은 0,0일 것이고 AN의 프라임은 n-4, 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일 것이고 bn 프라임은 n-2,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이 2를 나눠주고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an의 x좌표와 bn의 y좌표를 곱해줍니다.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남은 두 수를 곱해줍니다. 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에 n-1을 곱해주고 절대값 닫아주고요. 분모 분자에 2가 있으니까 날려주고 안쪽 식부터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4에서 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n-1을 빼주는 것이고요. 이 값에 절대값이 붙겠죠. 이거 먼저 계산해주면 n세제곱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4n일 것이고 뒤에는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죠. 각각 계산해주면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n의 제곱 마이너스 4n이고 뒤에는 n세제곱 마이너스 3n의 제곱 플러스 2n이겠죠. 이걸 빼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n이 됩니다. 근데 앞에 절대값을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SN은 6n이 될 것이고요. 이 식에 대입해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6n의 값은 6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원점에서 곡선 y는 fx에 그은 점을 ln이라고 했고 이때 만나는 점이 pn이고요. 원 cn의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직선 ln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게요. y는 pn을 t, ft로 잡을 때 f't x-t 플러스 ft가 될 것이고 이 ln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t는 t 곱하기 f't가 됩니다. 이 값은 n의 세제곱분의 4 곱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1일 것이고 f'x 해주면 분모 그대로 써주고 12x제곱 되겠죠? 분모 그대로 써주고 12t의 세제곱이 되겠죠? 옆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고 이 값이 1이 되겠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8분의 n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t는 2분의 n이 됩니다. 이 값을 fx에 대입해 줄게요. fx에 대입하면 8분의 n 세제곱 곱해주고 플러스 1 해주고요. 약분해주면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pn의 좌표는 t, ft니까 2분의 n,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pn의 좌표를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해주면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이고요. x축에 접하는 이만큼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이 pn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줍니다.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합니다. 우선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ln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ln의 기울기 먼저 구하면 2분의 n분의 2분의 3이니까 n분의 3이 될 것이고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겠죠. 그 직선이 pn을 지나니까 방정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정식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rn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빨간색 직선으로 볼 때 이렇게 선을 그어준다면 이 점의 x좌표가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y좌표가 이만큼인데 이 물음표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방정식에 이 x값을 넣으면 rn이 나옵니다. 정리해주면 rn은 마이너스 3분의 n에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문제에서 4rn을 한 다음 마이너스 3을 더하라고 했죠. 4rn 먼저 해주면 2n이 될 것이고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이때 마이너스 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상수는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n의 제곱을 곱하라고 했죠. n의 제곱 먼저 곱해주면
3분의 2 n의 세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 플러스 3의 n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가 있으니까 우선 이 식을 조금 유리화해줘야 될 것 같죠? 이 식만 유리화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 곱해주고 분모에 나눠줍니다. 분자는 9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n의 세제곱 곱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3n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구해준 식들을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써주고 3n 제곱에도 그대로 써줘야겠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곱하면 3n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있죠. 따라서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유리화를 해줍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주고 밑에는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9가 남을 것이고 분자는 27n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값 구해주면 분모는 4가 될 거고 분자는 27이 됩니다. 여기에 40을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40을 곱해주면 270이고요. 따라서 답은 27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x와 m에 대해서 gx가 정의되어 있고 이때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에 대해서 gx를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x가 m보다 작을 때, x가 m일 때, x가 m보다 클 때로 범위를 나눌 수 있고요. 이때는 극한값인데 0으로 날아가니까 x가 될 것이고 이때는 2분의 n 플러스 fm이 될 것이고 이때는 fx가 되겠죠. 근데 가족권에서 보면 함수 gx가 이때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선 연속부터 보면 m과 2분의 n 플러스 fm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네 둘을 사용하면 따라서 식을 풀어주면 m이 fm이 됩니다. 이렇게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미분을 볼게요. 이 함수 미분하면 f'x가 될 것이고 이 함수 미분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1은 f'm이라는 이 식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알 수 있고요. gx도 이렇게 정의된다고 할 수 있죠. 이때 함수 gx의 개형을 보면 우선 이렇게 x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fx가 되겠죠. 이렇게 개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x가 m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가 x니까 무조건 x축과는 0,0에서 한 점에서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gk와 gk 플러스 1의 곱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가 3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x축을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이때 하나에 만난 점은 여기가 0,0이니까 가능한 k가 없을 것이고요. 그럼 조금 더 올려서 fx의 한 점과 0,0이 만날 때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점을 3이라고 만약에 하면 가능한 k는 2와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두 개니까 조금 더 올라가 줍니다. 이때가 될 때 우선 여긴 0일 것이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3과 5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족하는 k의 값은 3과 2, 4와 5가 되겠죠. 이때는 4개인데 그럼 이때는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한 번 더 다른 숫자로 해볼게요. 3과 5가 아니라 이번에는 4와 5로 해보겠습니다. 4와 5로 해보면 3과 4 되고 5도 되죠. 이렇게 같은 그림이지만 이 사이의 간격이 1이라면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따라서 나조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와 여기가 자연수이면서 이 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나조건에서 보면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라고 했죠. 일단 나조건에서 했던 것처럼 이때가 4, 5 또는 3, 4, 7, 8 이런 식으로 한 개 차이 나는 자연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한 개가 생기겠죠. 한 개가 무조건 생기고요. 그러면 두 개를 찾아줘야 하는데 우선 앞에서 했을 때 이 점이 M이었죠. 그리고 쭉 봐주면 이때가 M이고 계속 증가하니까 이때는 만족하는 게 없겠죠. 그러다가 여기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기가 만약에 M 플러스 1이라면 가질 수 있겠죠. 이 경우에 M에서 한 개가 되고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한 점이 M 플러스 2라고 하면 여기서 M 플러스 1도 되겠죠. 근데 M과 M 플러스 1, 이 점과 이 점이 모두 자연수여야 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한 근이 M 플러스 2고 이 한 근이 M 플러스 3이라면 한번 만족하는지 볼게요. 이때 우선 M일 때 M 플러스 1일 때 같으니까 만족하죠. 그러면 M이 하나 될 것이고 내려가는데 이 감소하는 형태에서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2보다 크죠. 그럼 이때 M 플러스 1도 되고요. M 플러스 2를 보면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3의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이때도 되죠. 따라서 이때는 만족한다고 할 수 있고요. fx식을 다시 써주면 최고차 한계수 1이고요. x-m-2 x-m-3에다가 모르는 어떤 한 실근을 x-k로 둘게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구해줬던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주면 k의 값을 알 수 있겠죠. m 대입해주면 6 곱하기 m-k는 m일 것이고 풀어줍니다. 6m-6k는 m이고 k는 6분의 5m이 되고요. 이번에는 f'x를 구해주면 x-m-3 x-k 플러스 x-m-2 x-k 플러스 x-m-2 곱하기 x-m-3이 됩니다. 이 자리에 m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m-k 마이너스 2 곱하기 m-k 플러스 여기다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값이 1이 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3k 마이너스 2m 플러스 2k 플러스 6은 1이 되고요. 5k 마이너스 5m 플러스 5가 0이죠. 따라서 k는 m-1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구해놨으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해줍니다. m-1과 6분의 5m이 같다고 하면 6m-6은 5m일 것이고 m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렇다면 k는 5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입해주면 fx는 x-8 곱하기 x-9 곱하기 x-5가 될 것이고 이때 g1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이 6이니까 g12는 f12를 구하라는 것과 같죠. 따라서 여기에 1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될 것이고 답이 8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84라고 할 수 있습니다.